관련된 음률놀이의 첫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전통음악 감상하기입니다. 전통음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요. 또 우리 전통악기를 접해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 전통음악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통음악 감상하기는 우리나라의 전래동요를 비롯해서 민요까지 또 영유아가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통음악 감상하기의 중요성은 영유아가 우리 전통에 대해 또 우리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을 많이 접해보게 되면 그 관심이 또 우리 아이들의 정서의 발달에도 도움이 되겠죠? 또한 영유아가 음악을 감상한 후 직접 전통 악기를 연주해보는 활동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나라 전통 전래동요를 배웠어요. 그럼 그 전래동요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재밌는 전래동요의 활동, 놀이를 할 수 있겠죠. 또한 그것들을 아이들이 재미있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나라 전통 악기에 대해서 탐색해보고 그 전통 악기의 소리를 들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직접 아이들이 연주도 해보는 기회를 갖는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전통 악기에 대한 관심과 또 우리 것에 대한 정말 가르쳐야 될 우리 문화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셔야겠죠. 자, 실제 다양한 국악악기의 소리를 들어보고 연주해보기, 이 부분은요 저희 실기 시간에 제가 아주 심도 있게 우리 선생님이 장구, 부, 꽹가리, 또 소고, 여러가지 사물놀이의 징, 이렇게 여러가지 한국적인 우리 국악 악기들을 같이 배워보고 또 연주도 해보고 하나하나 장단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렇다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악기에 대해서 알고 또 연주할 수 있어야겠죠. 또 난타 악기 이런 것들도 배워보는 실기 시간을 가지고 또 현장에 나가셨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까지 키울 수 있는 실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음악 감상하기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악 동요가 있는데요. 그 국악 동요에 맞춰서 같이 아이들과 어떤 활동을 한다거나 율동도 배워보는 그런 것도 같이 실기로 해볼 거고요. 또 그 전통 악기 소리를 그 소리뿐만이 아니라 전통 악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작품으로도 표현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실기 활동은 저와 함께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클래식 감상하기입니다. 클래식 감상하기. 어떤 걸까요? 클래식 감상하기는요, 음악가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을 하며 음악가의 음악을 직접 들어볼 수 있다. 또한 조용한 클래식을 감상하며 그 느낌을 그림으로도 그릴 수 있다. 네,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 클래식 작품을 아이들이 들어요. 세상에 뭐 어떤 클래식 음악을 들었다. 그러면 동물에 대해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또 그 음악을 감상하면서 아이들이 무엇인가 표현할 수 있어요. 사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음악을 아이들이 감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느껴지는 그 감상을 아이들이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이런 뭐 백조라는 음악, 클래식 음악을 듣고 그것을 아이들이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또 단계에 맞춰서 아이들과 함께 그것들을 마음껏 좀 표현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저와 실기 시간에 다양하게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할 활동입니다. 자, 클래식 감상하기. 좋은 클래식을 감상하면서 아이들이 그 감상을 느끼고 또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악기 소리 감상하기. 네. 영유아는요, 새로운 악기를 탐색하며 악기 소리를 감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로폰의 색을 보기도 하고 모양을 살펴보기도 하고 또 실로폰을 치면서 소리의 길이를 부릅니다. 또한 영유아는요, 녹음된 다양한 악기 소리를 들으며 악기 이름을 알아보는 놀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다양한 악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악기 또한 아주 다양하고 재미있고 작고 예쁘고 또 여러 가지 색감으로 만들어져 있는 다양한 악기들이 있어요. 그 악기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이 악기의 이름은 무엇이고 이 악기는 어떤 식으로 연주해보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들을 실기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과 하나하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은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악기가 내는 소리에 대해서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탐색하셔야 되고요. 그 악기를 통해서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는 음악들도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서 연주도 해보고 할 수 있으셔야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다양한 악기를 탐색해보고 악기를 먼저 탐색해보고 악기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보고 또 음악에 맞춰서 그 악기를 연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아이들은요, 다양한 그 녹음된 소리를 들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눈을 감고 와, 이 바이올린 소리를 들려줘요. 그럼 이 악기는 어떤 악기일까? 아, 바이올린 소리구나. 이 악기는 어떤 소리일까? 플룻 소리구나. 와, 이 악기는 어떤 소리일까? 피아노 소리구나. 이 악기는 어떤 소리일까? 이런 다양한 악기들의 소리를 하나하나 들려주면서 이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 소리의 악기는 바로 이 악기야 라는 것들을 같이 표현해보고 또 듣고 또 이 악기에 대해서 이름도 알아보고 그 악기 하나하나 탐색해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이름도 알아보고 놀이를 해보는 거죠. 알아맞추기. 네, 이런 것들을 실제 다양한 악기의 소리를 같이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하나 공부해보고 또 그 소리에 대해서 경험해보고 그 소리에 대해서 연주도 해보고 함께 해보는 실기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감상하기와 관련된 음률놀이의 네 번째는 자연소리 감상하기입니다. 자연소리. 자연의 소리 어떤 걸까요? 자연소리 감상하기는 영유아가 주위, 환경의 소리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자, 아이들의 오감 중에서 가장 먼저 발달하는 게 바로 어떤 것일까요? 청각이에요. 청각. 태중의 아이 4개월이 되면 이미 아이는 듣습니다. 그리고 7개월 정도가 되면 아빠의 소리인지 주변의 다른 사람의 소리인지까지 구분하는 게 태아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태어나서도 이 청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경청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영유아는요, 주변에서 나는 환경의 소리에 관심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영유아는 주변에서 나는 소리에 귀 기울이기도 하고 숲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에도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도시에서 나는 소리, 어떤 소리가 있을까요? 자동차 소리, 기계 엔진 소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도시에서 나는 붕,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들. 또 환경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도 있죠. 일반 우리 가정에서 들을 수 있는 뭐 드라이기 소리, 따릉따릉 전화기 소리, 여러 가지 이런 소리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들려주고 또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알아맞추기도 하고 그런 소리를 아이들이 주변의 환경의 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그리고 또 농촌에서 나는 소리는 어떤 거 있을까요? 농촌에서 나는 소리? 뭐 새소리도 있겠죠. 또 여러 가지 뭐 그 동물의 소리도 있겠죠. 이런 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거. 또 어촌에서 나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다양한 우리 환경의 소리를 아이들이 들어보는 경험이 중요하고요. 또 그 소리가 다양한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 소리를 아이들이 눈을 감고 귀 기울여 들어보고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알아맞혀보고 또 그 소리를 인지해보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소리인지 알아보면서 그 소리에 대해서 갖는 느낌에 대해서도 표현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의 소리 감상하기까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음악활동의 예를 같이 살펴봤는데요. 또 우리 음악활동의 예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노래 부르기와 관련된 음률놀이예요. 노래 부르기. 가장 많이 다루는 음률놀이이기도 하죠. 네, 영유아들은 거의 매주 새 노래를 배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주간 보육 계획안에 따라서 주제에 맞는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고 또
연령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노랫말이 있는 소리를 부르게 되면 가사를 바꿔 부를 수도 있다. 그래서 노래 부르기는 우리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세 친구들이 아직 말은 못해도 노래 소리, 동요 소리, 뭐 찬양 소리에 반응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냥 하면서 한 단어씩,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동 발달에 대해서 하면서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들을 수 있고 이 시기에는 한 단어를 말할 수 있고 문장으로 할 수 있고 또 이 돌림 노래도 할 수 있고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고 또 연주할 수 있고 이런 아동 발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해 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그 각각의 시기에 맞춰서 노래 부르기를 여러 가지 활동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다루는 음률놀이, 그래서 아이들에게 매주 새로운 동요 그리고 반복적인 동요를 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동요를 마음껏 또 표현해 볼 수 있는, 노래로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노래 부르기와 관련된 음률놀이이죠. 자, 그렇다면 노래 부르기와 관련된 음률놀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개사하며 노래 부르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냥 동요에 맞춰서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게 거기에 따른 가사를 재미있게 개사를 하면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엄마하고 나하고 닮은 곳이 있대요. 엄마하고 나하고 닮은 곳이 있대요. 눈 닮았을까요? 땡, 코, 땡, 입. 입이 닮았나요? 입. 띵동댕. 아빠하고 나하고 닮은 곳이 있대요. 아빠하고 나하고 닮은 곳이 있대요. 눈 닮았어요? 땡, 코, 땡, 입, 땡. 아니 뭐가 닮았지 그러면? 손. 와, 손이 닮았구나.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엄마랑 아빠랑 또 선생님이랑 함께 친구들이랑 개사하면서 재밌게 노래 부르기. 그래서 노래를 가족 중 다른 사람이나 동물끼리 비교하는 것으로 노랫말을 바꿀 수 있어요. 닭장 속에는 암탉이 그러면서 재밌게 아이들이 개사하며 노래 부르기. 노래 부르기와 관련된 음률놀이의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바로 돌림 노래 부르기예요. 돌림 노래. 기억나시나요?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A팀 그룹이 노래를 부르면 바로 B팀이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C팀이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다 같이 놀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돌림 노래를 배웠죠. 이거는 이제 조금 큰 연령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재미있게 돌림 노래를 부르는 것들. 그래서 영유아가 부르면서 다른 영유아가 다시 그 부분을 부르게 하는 이런 돌림 노래 형식이 있고요. 자, 세 번째, 손유유하며 노래 부르기. 손유유하게. 보통 우리 아이들이 노래를 부를 때 그냥 가만히 부르진 않죠. 아주 다양한 손유유를 합니다. 자, 반짝반짝, 오른손 반짝반짝, 왼손 반짝반짝, 반짝반짝반짝반짝, 작은 별. 우와,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서쪽 하늘에서도 동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이런 노래들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유유를 하면서 하죠. 또 오른손이 올라갑니다. 반짝. 왼손도 올라갑니다. 반짝. 하늘에서 만났습니다. 노래하러 내려옵니다. 노래.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노래를, 또 주의 집중, 손유희를 통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노래 부르기와 관련된 음률놀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음악활동의 세 번째 가볼까요? 세 번째는 바로 연주하기와 관련된 음률놀이입니다. 연주하기. 악기 연주하기는 여러 종류의 악기를 다루는 것으로 방울 악기나 손목방울 악기를 연주하고 또 에그쉐이크나 마라카스 등의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연주합니다. 또한 탬버린, 실로폰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면서 또 상자나 생활용품들을 재밌게 빨래판, 또 냄비 이런 것들을 아주 생활용품의 재미있는 악기들을 또 만들어보고 또 여러 가지 생활 주변에 있는 소리들도 같이 해보고 하면서 연주해보는 거.
네, 난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생활 도구로 요리로 막 해보고 프라이팬 가지고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 부분은 이제 음악 활동의 예 중에 연주하기와 관련된 일로인데 나중에 우리가 실기를 하면서 아주 다양한 악기들에 대해서도 여기 실크는 이런 악기 있고 마라카스, 손목, 방울악기 아주 다양한 악기들이 있거든요. 네, 저희 연구소에 있는 악기만 해도 정말 수십 개의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악기들을 이제 차분차분히 같이 보고 또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해 가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는 것들. 또 재미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그냥 어떠한 형식적인 악기보다 상자, 나무 상자나 또 요즘 카운이라는 악기가 있거든요. 나무 상자, 종이 상자로 두드려 보는 거예요. 그게 악기 소리를 내요. 그러면서 상자를 두드려 본다거나 또 생활용품의 빨래판으로 이렇게 스틱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보고 스틱을 이렇게 쳐보고 하면 재미있는 소리가 나거든요. 또는 냄비를 띵띵 하면은 신발 조각 같은 효과를 주면서 생활용품 그리고 또 어떤 폐품을 가지고서 그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재미있게 악기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요구르트 병에다가 쌀을 넣거나 콩을 넣어서 재미있는 마라카스를 만들어 본다 라는 거.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을 만들어 봐서 또 연주하는 또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연주하기에 관련된 음률놀이 활동입니다. 네, 세 번째 연주하기와 관련된 음률놀이의 첫 번째 바로 신체 소리 내며 연주하기. 신체에서는 정말 다양한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신체에서 나는 소리에 대해서 들어보고 또 그것을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서 해보실까요?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 잘 들어봐요, 들어봐. 깔깔깔 웃는 소리. 어디서 나요? 네, 맞아요. 입에서 나요. 입에서 나지, 입에서 나지. 짝짝짝 박수 소리. 뭘로 치죠? 손으로 치죠, 손으로. 자, 그럼 손에서는 어떤 소리가 났어요? 짝짝짝 소리가 나기도 하고, 짝짜라락 짝 소리가 나기도 하고, 짝 소리가 나기도 하고. 아주 재미있는 다양한 박수 소리죠.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잘하는 응원의 박수 있죠.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런 다양한 소리가 바로 손에서 나는 소리죠. 또 몸에서 나는 소리가 있어요. 배고플 때 나는 소리. 어떤 소리죠? 꾸르륵 재미있는 소리. 우와,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많이 먹었어요. 밥을 많이 먹었더니 엉덩이에서 어떤 소리가 나죠? 뿡뿡뿡 방귀 소리. 엉덩이에서 나죠. 엉덩이에서. 띄워볼게요. 재밌어요. 신체에서 나는 소리 너무 재밌어요. 이런 동요가 있는데 이런 동요를 아이들이 배우면서 와, 이렇게 우리 몸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소리가 나는구나. 직접 아이들이 그 소리를 경험해보고 또 재미있게 이렇게 노래와 율동을 통해서 표현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신체로 소리내며 연주해보기예요. 소리 또 발도 굴러가면서 예쁜 손 모아 짝짝짝 두 발을 모아 쿵쿵쿵 쿵쿵쿵쿵. 우와, 발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재밌게 연주해볼 수 있겠죠. 또 무릎에서도 또 이렇게 소리 어깨에서도 날 수 있고. 네. 자, 두 번째 생활용품. 좀 전에 설명해 드렸죠. 빨래판, 냄비, 비닐봉지, 유리컵 등으로 소리내며 연주하기. 특히 비닐 같은 거는 막 이렇게 하면서 비닐에서 나는 소리 들어볼 수 있죠. 또 이렇게 그 뽕뽕이라고 하죠. 이렇게 뽕뽕이를 막 터트리면서 나는 소리 아이들이 경험해보고 재밌게 표현해볼 수 있고 또 밟아보면서 해볼 수도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유리컵에서 나는 소리. 특히 유리컵은 물을 담는 거에 따라서 다른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들도 아이들이랑 같이 경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여러 가지 악기. 자, 마라카스, 트라이앵글, 푹 등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죠. 또 국악 악기도 있겠고요. 이런 여러 가지 악기들을 아이들이 소리 내면서 연주해 보면서 또 들어보고 느껴볼 수 있는 시간. 네 번째, 자연물. 자연물이라는 건 어떨까요? 가을에 특히 나뭇잎 을 밟는 소리 너무 예쁘죠. 네, 그리고 돌. 또 아이들이랑 이제 어떤 견학을 가서 숲에 갔어요. 숲에 가면 돌멩이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 또 이런 소리들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소리 내면서 들어볼 수 있죠. 그리고 바람 소리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바람 소리.
네. 그리고 새소리, 또 자연에서 또 나는 소리. 저는 이제 그 나무도 아이들이요. 나무에다가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이랑 견학을 갔었는데 나무가 많았어요. 거기 굉장히 나무가 울창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아이들한테. 나무에다 귀를 한번 대어볼까? 나무에서 뭐라고 하는지, 나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이랬더니 아이들이 정말 아주 다양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동요도 있거든요. 나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무가 어떤 말을 하는지 기대어 들어본다 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아이들이 여러 가지 자연, 나무, 숲, 풀 여러 가지 소리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또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시간,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모든 소재들이 바로 음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연주하기와 관련된 음률놀이, 신체로 표현해보기, 생활용품 여러 가지 악기, 또 자연물까지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자, 음악활동의 네 번째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음악을 듣고 신체로 표현하기와 관련된 음률놀이입니다. 자, 영유아는요, 소리를 듣거나 들은 후 신체로 표현해요. 자, 신체로 표현할 때는 스카프, 리본, 공 등의 다양한 소품을 활용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아이들은요, 음악이 나오면 그냥 흥겨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표현을 하지 않아도 엉덩이만 흔든다거나 아이들이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거기에 리듬을 맞추는 아이들의 모습을 많이 보죠. 이런 리듬감을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태중에서부터 아이들이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아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것을 태중의 그 초음파 사진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태어나서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아직 누워있는 이 몇 개월 안 되는 시기에도 음악의 모빌의 소리가 들리면 거기에 막 반응하잖아요. 그쵸? 또 가만히 울다가 응게 울다가 엄마의 소리만 딱 들어도 아이들이 뚝 근치는 거 많이 보셨죠?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항상 음악에 반응합니다. 그 음악의 반응을 어떻게 하나요? 움직임으로 표현하죠. 그런 그 움직임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음악의 소리가 있어요. 봄을 느끼는 다양한 음악 소리. 저랑 이제 그 신체로 표현해보기 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랑 함께 해볼 텐데요. 신체로 표현을. 음악의 자연의 소리, 봄에 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리들을 들려줘요. 거기에는 이제 개구리 소리도 있겠고, 또 물 흐르는 소리도 있겠고, 또 이런 다양한 소리를 하면서 와! 개구리가 되어볼까요? 하면서 깡충깡충 뛰어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폴짝폴짝 뛰어보기도 하고, 또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어보기도 하고, 예쁜 꽃이 되어보기도 하고, 예쁜 꽃이 되었는데 바람이 부네, 살랑살랑 바람이 되어보기도 하고, 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나비가 되어보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몸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음악을 듣고 신체로 표현하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신체로 표현할 때 그냥 신체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런 다양한 도구, 스카프나 리본, 공, 또 뭐 어떤 우산, 여러 가지 다양한 소품을 이용한다면 아이들의 표현은 더 극대화될 수 있겠죠. 네, 이런 표현을 아이들이 재밌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활동 네 번째까지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음악 교육에 대한 의의에 대해 살펴보면서 다양한 장르로서의 음악 예를 같이 공부해 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음률놀이에 대한 교육적 가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째, 음률놀이는 영유아의 신체 및 운동 발달을 돕는다. 맞나요? 네, 맞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같이 실기를 배워볼 텐데요. 노래를 직접 배우면서 이렇게 신체 및 운동 발달에 도움이 되는 뭐 성장 체조를 배워본다거나, 이런 성장 율동 체조를 배우면서 아이들이 이 노래를 배우면서 이런 체조를 하면 이렇게 신체가 발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활동 실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유아는 신체 및 운동 발달을 돕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음률놀이를 통해서. 네.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둘째, 음률놀이는 영유아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을 돕는다. 맞나요? 네, 맞죠. 우리 아이들의 정서 발달. 넌 소중해 라는 소중한 아이, 넌 소중한 아이,
이런 노래를 부른다거나 엄마 품 아빠 품 엄마는 아빠는 우리 아가를 사랑합니다 이런 노래를 배운다거나 넌 소중해 라는 여러 가지 동요를 배운다거나 이런 주제를 통해서 주제 동요를 통해서 아이들은 난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이런 정서적 안정감 그리고 또 사회성 발달 친구들과 서로 노래 부르면서 나도 소중하지만 너도 소중해 소중한 나의 친구야 라는 동요를 배우면서 내 친구는 너무나 소중하구나 라는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동요를 배우면서 배울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이런 동요도 배우지만 그런 동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면서 더 사회성을 만들어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을 돕죠. 네, 셋째 같이 해볼게요. 셋째 같이 읽어볼게요. 셋째, 음률놀이는 영유아의 수학적, 과학적 소양 발달을 돕는다. 맞나요? 네, 동요를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수학적, 과학적 소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동요가 있어요. 5마리 오리, 5마리 오리가 띠뚱띠뚱 걷다가 1마리 오리가 뿡뿡 배가 아파요. 응가 마려워. 5마리에서 1마리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4마리 남았대요. 4마리 오리가 띠뚱띠뚱 걷다가 1마리 오리가 뿡뿡 배가 아파요. 응가 마려워. 4마리에서 1마리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3마리 남았대요. 이렇게 하면서 5마리, 4마리, 3마리, 2마리, 1마리 이제 다 배가 아파서 사라졌어요. 엄마 오리가 우리 아이들 어디 갔나 찾고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동요인데 이 동요를 배우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수학적 소양을 배울 수 있겠죠? 네, 이런 동요의 예가 있습니다. 자, 넷째 같이 읽어볼게요. 넷째, 음률놀이는 영유아의 언어 발달을 돕는다. 언어 발달 도울까요? 맞죠. 여러 가지 동요를 배워요. 그러면 거기에 동요에 나오는 노랫말을 통해서 아이들은 언어 발달에 도움을 주죠. 예를 들어서 이런 동요가 있어요. 한 손만으로도 세어볼 수 있는 5글자 예쁜 말. 5글자 예쁜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어떤 말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말들. 한 손만으로도 세어볼 수 있는 5글자 예쁜 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이런 동요를 배우면서 아이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이런 말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동요의 노랫말은 우리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네, 5째 같이 읽어볼까요? 5째, 음률놀이는 영유아의 예술적 능력 발달을 돕는다. 맞죠? 음악을 통해서 또 다양한 감상, 다양한 음악을 부르고 또 다양하게 음악을 통해서 연주해보기도 하고 신체 표현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술적 발달을 돕죠. 네, 이렇게 우리가 음률놀이의 교육적 가치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많이 배우셨죠? 이만큼 음률놀이는 또 음악은 아동음악은 우리 아이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교육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비 선생님도 우리 선생님들은 앞으로도 더욱더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음악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해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예술적 소양, 음악적 소양, 음악적 예술적 감수성을 창의성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욱더 연구하고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음악 교육의 목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음악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더 배우시고 조금 더 공부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에게 즐겁고 의미 있는 음악 교육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잠재되어 있는 우리의 아이들의 음악성을 최대한 개발하고 또한
전인적인 삶을 토대로 음악을 즐기고 표현하는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음악적 감수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음악적인 재능이 막 발휘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음악성을 더 발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 만들어져 있는 그 음악성과 음악적 감수성은 우리 아이들이 커서도 그 정서의 발달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껏 표현하고 또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가 목표를 갖고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음악을 즐기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네. 두 번째,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음악에 대한 반응 능력을 키워줄 수 있어야 되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발달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자, 몇 개월부터 몇 개월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PPT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자, 그만큼 우리 아이들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음악에 대한 반응 능력 키워줄 수 있어야겠죠. 네. 셋째, 다양한 음악 활동의 영역. 우리가 앞에도 배웠지만 여러 가지 우리 음악 교육에 대해서 활동의 범위를 살펴보면서 노래 부르기, 신체 표현하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 감상하기, 음악 창작하기 등을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조화롭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음악 하나를 배우지만 그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감정을 표현해보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몸으로 움직여보고 그 음악을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 표현해보고 또 구상해보고 창의적으로 또 생각해보고 창의적으로 표현해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통합적인 예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음악교육의 목표 네 번째, 음악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키운다입니다. 음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예쁜 감수성을 만들어갑니다. 음악은 곧 인성으로 발달될 수 있죠. 자, 이때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당부하고 싶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들에게 맞지 않는 음악을 선별하지 말아주세요. 보통은 유아 발표회를 가거나 또 재롱 발표회 같은 데를 가면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맞지 않는 가사와 작품을 선정해서 무대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가사, 예쁜 인성을 만들어주고 또 긍정적인 자아를 만들어줄 수 있는 예쁜 노랫말의 동요도 많고 또 뭐 건전 가요이지만 그 가요에 가지고 있는 꿈과 희망 이런 메시지를 담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거르지 않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들이 작품 발표회를 갔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너무 귀여워요. 엄마 아빠를 위한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한 재롱이죠. 그런데 그 가사가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오늘 처음 만난 그이 와 너무나 멋지군요. 콩당콩당 마지막 가사 무엇일까요? 오늘 밤 다 줄게요. 이 아이들이 과연 맞는 가사일까요? 아이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는 가사일까요? 아니죠. 네. 또한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 다음 가사가 뭘까요? 알아서 키워예요. 자, 아이들이 나는 조금 잘났으니까 너희는 알아서 키워라 라는 이런 노랫말이 아이들 마음속에 와 닿을까요? 아이들의 인성의 기초를 만들어줄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바에 만난 그녀 어떻게 해볼까요? 에라 모르겠다. 오늘 어떻게 해보자. 뭐 이런 가사들. 자, 그들이 어떠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시기에 들어야 될 음악이 있고요. 또 성인들은 성인에 맞춰서 그 성인에 맞는 노랫말과 가사와 또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성인물을 보여주진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선별된 노래를 선택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꼭 작품으로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들을 꼭 당부해 드리고 싶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연령에 맞는 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서적으로
풍부한 감수성과 또 창의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음악을 선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의적인 부분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창의적인 거. 음악을 통해서 어떻게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좀 표현에 가까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소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성난 얼굴 찡그린 얼굴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이런 동요를 선생님이 율동을 가르쳐 주면서 자, 우리 친구들 성난 얼굴을 표현해보자 하면 아이들이 마음껏 성난 얼굴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전부터 내려온 동요의 율동이 있는데요. 저는 특히 이 동요 율동 표현은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성난 얼굴을 모두 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난 얼굴 찡그린 얼굴 싫어요. 자, 성난 얼굴을 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네, 이것도 굉장히 창의적인 발상의 어떤 선생님께서 처음 시도하셨던 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난 얼굴은 성난뿔을 한번 표현해 볼까? 이렇게 해서 창의적으로 표현한 게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율동 표현이겠죠. 자, 하지만 아이들은 성난 얼굴을 다 이렇게 똑같이 표현할 필요는 없잖아요. 성난 얼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싹이 나요 쑥쑥, 매일매일 싹이 나요 쑥쑥, 기쁨에 싹이 나요 해요. 그럼 자, 기쁨은 다 같이 하 이렇게 표현하자.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선생님 아이들에게 기쁨을 한번 표현해 볼래? 그럼 마음껏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 자, 짜증날 때 어떨까? 짜증도 한번 표현해 보고. 이런 표현이 선생님이 어떤 기회를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 음악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음악을 제공하실 때는요, 항상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교육관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정서적 반응 능력을 기른다. 마찬가지예요. 좀 전의 동요처럼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 표현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 자신의 감정을 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자, 그 감정엔 정답이 없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요, 어떻게 표현해봐. 그런데 그 표현이 얼토당토안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우리 선생님은 잠시 참고 왜 이렇게 표현했어?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그 아이들은 그 나름대로의 생각과 창의적인 생각이 표현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 선생님들은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째, 음악적 감수성을 개발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음악적 감수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것에 또 발달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제공이 정말 절실하겠죠. 자, 이렇게 음악교육의 목표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음악 발달의 중요성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전인으로서 지정이 이 영유아 음악 발달에 대한 이해는 영유아 교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으로 영유아 발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음악 교육에 대한 질 높은 교육을 선정하고 또한 효율적인 음악 교수 방법을 실행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사로서 어떻게 음악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다른 챕터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더 질 높은 교육을 선정하고 효과적인 음악 교수 방법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음악 교육에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사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악 발달의 특징 정리해볼까요? 영유아는 누구나 음악적인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무한한 음악적 감수성과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 음악적 존재로 태어나서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온전한 인격체라는 거. 그러기에 자신의 의사표현과 감정을 음악을 통해 쉽게 표현하고 또 타인
타인에 대한 감정, 음악을 통해 쉽게 읽어낼 수 있는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 여러 차례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정말 우리 아이들의 전인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이 음악 교육, 자신의 의사 표현과 감정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음악 교육을 정말 또 타인에 대한 감성,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이 음악 교육, 예술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음악 발달의 특징, 영유아는 음악적 속성은 태중과 유전적인 요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생후의 음악 환경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발달하는 시기가 이 영유아 시기가 우리 아이들의 운의 발달, 음악적 감수성, 예술적 감수성, 예술적인 창의적 상상력이 풍부한 이 시기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영유아의 음악적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지하기 위해서는 음악적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발달에 적합한 음악교육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 발달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시면서 이 시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시기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해 봐야겠다. 여러 가지 서적도 많고 여러 가지 자료가 많습니다. 조금 더 우리 선생님들이 귀 기울여서 공부하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환경, 음악적 환경을 줄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